윤석열 정부가 정말 끝을 모를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그러한데요. 관련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지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말씀을 좀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네요. 예,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예, 아유 멀리서 2시간이나 걸쳐서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 앞서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브리핑 비슷하게 어제 그 명태균 씨 만나고 온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네. 연일 터지는 이 명태균 게이트 상황, 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쭉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뭐 저도 정당 생활을 잠깐 해봤고 또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이회창 총재를 앞에서 모셔본 경험이 있어서 늘 그 이제 권력자가 될 뿐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큰 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마련이에요. 특히 정당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옆에서 이제 후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폐단이 안 생기도록 네. 그 옆에서 좀 경계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없었던 모양이죠. 예, 그러다 보니 저렇게 막바로 그냥 후보하고 네. 이렇게 뭐 거래라면 이상하지만 네. 예,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좀 관리가 부실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그 주체가 뭐 김건희 여사였던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모든 중요한 결정을 그분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는 그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역할을 하면서 명태균 씨하고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뭐 전적으로 뭐 의지하고 네. 가장 뭐 통찰력이 있고 뭐 이렇게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상 이게 국정 운영 자체가 이 정상적인 프로토콜로는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이 국정을 어떤 권모술수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모술수로. 그건 아니거든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면서 그렇죠. 예, 많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뭐 이런 거를 술수에 능한 사람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오산도 그런 큰 오산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도 특히 정치권에는 그런 권모술수에 능한 뭐 정치권에서 그것도 필요한 자질이긴 하죠.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 국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거 이게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쓸데없이 커지는 거죠. 그게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아주 전술적인 면에서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아놓으면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명태균 씨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인은 정치적 아버지로 김종인 위원장을 네. 두었고 실제로 김종인 사단이었다. 네. 네, 그래서 명태균 대표, 이준석 대표, 뭐 김종인 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뭐 판을 짜고 네. 뭐 역할을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 윤핵관들의 문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정치가 작동이 안 됐던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내부 사정을 잘 알 길이 없고요. 네. 뭐 윤핵관이 누구였는지도 관심도 없고. 다만 김종인 씨 같은 훌륭한 정치적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처신을 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소통이 없죠. 뭐 소통할 이유가 없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은 어쨌거나 뭐 현역 중에서 가장 원로이시고 그러니까 정치권 한복판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정치권을 떠난 지가 언제입니까? 일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뭘 거기 관여한 일이 있겠습니까? 네. 네, 하여간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조금 지난번 CBS 인터뷰에서 망조가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심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가능하면 저는 이게 문자를 안 쓰고 네. 특히 방송은 이제 구어체로 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을 뱉었던 모양인데 이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고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실제로 좀 상당히 어려운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단적으로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났는데 20%대까지
내려갔다 지금 쭉 올라왔다 이제 네. 등락을 거듭하면 갈 텐데 네. 그 정도 지지 가지고는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 80%가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 무슨 수로 어디서 힘을 얻어서 국정을 펼칩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도 지지율 1%여도 나는 개혁은 하겠다. 의료개혁 멈추지 않겠다. 2,000명 가겠다. 뭐 의욕은 좋죠. 책임감도 좋고. 그런데 무슨 동력으로 그걸 하나요? 누가 그 말을 무겁게 들을 건데요. 네. 국민의 거의 80%가 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게 이미 수치로 다 나와 있는 마당에 네. 누가 대통령의 말을 무섭게 생각할 것이며 예. 누가 그 말에 무게를 두겠습니까? 예. 본인이야 그런 소명의식 좋고 책임감 좋은데 예. 현실적으로 그게 통하겠어요?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기가 이제 어려운 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예. 본인이 그걸 인정을 하고 예. 인식을 해야 인정을 하겠죠. 예.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새로 출발해야 돼요. 예. 여기서 어떻게 국민 지지를 회복하느냐. 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없이 예. 내 고집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럼 지지도가 점점 안 나오겠죠.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사실상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하고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되죠. 예. 이제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공직사회는 대통령 말을 별로 그렇게 비중을 두고 듣지 않은 지 오래됐고 네. 이제 안 됩니다. 예. 대통령 국민적 지지도가 저 정도가 되면 네. 기업은 기업대로 공직사는 공직사회대로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 아닙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예.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네. 이 양반이 안 그래도 이 대통령이 뭐 국정 수행에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지도가 낮으면 어떻게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럼 임기가 아직 절반이 남았는데 네. 더군다나 요즘에 보세요. 세계 질서도 그렇지만 한반도 질서도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때 국민의 어떤 그죠? 총의를 모아가지고 역량을 모아서 네. 대처를 해도 지금 모자랄 부족할 판에. 판인데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20% 대통령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예.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모든 여론조사가 고르게 역대 최저치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나온 그 내용을 보니까 친윤계가 윤석열 대통령 사과, 김건희 여사 서면 사과 이걸 해결책으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필요하면 순방에 불참하는 방안 요거를 이제 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네. 뭐 측근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내가 뭘 잘못해서 국민이 이렇게 나를 예. 비판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예.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죠. 예. 근데 지난번에 그 한동훈 대표와의 그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인식이 고위 관계자별로 국민들께 알려졌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그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8인방이라고 하는 그 측근들에 대하여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라. 한동훈 대표에게. 시험 보려고요. 저도 신문에서 봤어요. 뭐 적어내라. 적어내라. 정말 답답한 분이구나. 앞이 안 보이네.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정도의 문제의식 가지고 이제 와서 누구 보고 적어내라? 안 적어주면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정말 저는 아주 절망감을 느꼈어요. 또 한 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적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용산에 계신 참모들이 참 굉장히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산 참모들. 거기도 다 왜 판단이 있고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한테 바른 소리를 못하는 상황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겠? 저는 그렇게 봐요.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아서 저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정진석 비서실장만 하더라도 정치를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경험 다 쌓은 사람이고 매우 중립적인 생각을 하는 분인데 그분들 못 쪼겠어요. 대통령이 받을 생각이 일도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죠. 참모들도 말을 못하는 거고. 거죠.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제가 이제 그 장관님께서는 사실 전두환 정권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 얼마나 엄혹하고 살벌했습니까? 네. 이제 그때와 비교하는 그 야당 그 지도자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근원적으로 그 비교가 안 되죠. 예. 예. 지금 와서 뭐 비교할 데가 없어. 전두환 대통령과 비교를 합니까? 우리가 민주화 이후 얼마나 세월이 지나갔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울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그리고 검찰의 해체를 주장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광장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글쎄 저게 이제 예. 저는 뭐 일부 국민 중에는 그런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벌써 광화문 광장에 저런 집회가 열리고 저런 구호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나 뭐 그 김 여사가 저거를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저 조짐을 네. 거기 뭐 많은 수가 나왔든 안 나왔든 예. 예, 지금 이 시점에 벌써 임기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 광화문 광장에 대중이 모여서 예. 예, 탄핵을 얘기한다.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짐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봄에는 확대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년 봄에. 네. 예. 저는 내년 봄이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보는데. 내년 봄에 위기다. 네, 올 거라고 봐요. 예. 네, 항상 우리는 봄에 예. 정책 위기가 왔죠. 겨울 지나고 나서. 네, 네.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지지도가 그냥 이게 크게 예.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봄에 심각한 위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내년 봄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가 된다는 것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돌입한다 이렇게 보시는 글쎄 뭐 제도적으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매달하기는 어려우나 어쨌든 지금보다는 훨씬 상황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포함해서 국내 네. 정치적으로 네. 윤 대통령 굉장히 곤궁한 처지에 그럴 거예요. 놓일 것이다. 근데 뭐 국제 정세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 국내만 하더라도 겨울을 나면서 국민들이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다. 네. 수위는 혹독하다. 삶이 힘들잖아요. 네. 내년 봄에 가서 경제도 안 좋고 그러면 지금 좋아질 점만 거의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분노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 거를 뭐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건데 네. 용산에 있는 참모들도 이걸 뭐 예측 못할 리가 만무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거 솔직하게 이렇게 뭐 보고한다든지 하는 게 뭔가 거기선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 수는 없고 자리 보존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뭐 자리 보존까지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 정도 되면요. 아무리 이제 그 보수라 할지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쓴소리 한마디 하는 정치인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인 중에 쓴소리 하는 사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수 진영 안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글쎄. 예. 근데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분들에게 체질이라는 게 있어요. 체질이요? 체질. 예. 좀처럼 이렇게 이런 국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속으로는 걱정들 다 많이 할 겁니다. 예. 문제의식은 똑같은 문제의식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다 듣는 얘기가 있을 텐데 본인도 판단이 있고 그러나 이걸 입 밖으로 내는 건 별다른 문제니까 대통령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섣불리 또 얘기했다가 정치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의.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전통적인 분위기랄까 체질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문화가 고상하게 말해서 그게 아직은 시기가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속으로는 다 걱정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서는 곤란하다.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럼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에 위기가 올 수 있을 텐데. 벌써 위기가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저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통령은 뭐 여전히 그 별로 문제 의식은 없는 거고, 그 어떻게 이거를 좀 해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 또 이제 장관님의 해안으로 보실 때 뭐 여기 대통령이 특별히 해안이 있은들 어떡할 건데요?
대통령이 안 대통령이 안 듣는데 그걸 어쩌겠어요? 예. 용산 앞에 가서 확성길 대고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예. 방법 없어요. 본인이 귀를 안 여는데 어떡하겠어요 누가. 예. 그러면 뭐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면 뭐 그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김건희 여사도 뭐 그런 생각할 것 같지 않고 지금 같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 뭐 국민의 목소리가 워낙 커지면 대통령도 그걸 그냥 없던 거로 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그런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장관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시즌 2다. 다시 또 촛불혁명 같은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이 겨울을 어떻게 나냐에 달렸다고 보는데요. 올 겨울을. 예. 이 겨울에 문 대통령이 지금 태도가 변화가 없다면 내년 봄에 가서는 이제 겨울을 나면서 민생이 힘들어질 것이고 국민 불만이 이제 쌓이겠죠. 그러면 내년 봄에 또 어떤 기폭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 국민의 분노는 항상 분출하는 거니까. 예.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예. 자기 직을 걸고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용산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럴 분들이 계신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뭐 홍철호 정무수석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잘 제가 모르던 분들이라서 네. 뭐 김주현 민정수석. 그런데 그건 뭐 밑에 분들 책임을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주면 못해요. 들리는 말이 풍문이니까 제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뭐 비위상하면 상소리로 막 내치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못해요. 상소리를 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분 평소에 언어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제 험한 사람 다루다 보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된 모양 같은데 그게 뭐 습관이 됐는지 특별한 악의가 있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 버릇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공직에 있던 사람치고는 그렇게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을 들으면 아이고 두 번 다시 얘기하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욕설을 들으면 두 번 다시 그 앞에 가서 뭐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욕설을 또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장관님 이대로 2년 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각에서는 하야 뭐 이제 그만둬라 막 이런 말도 하지만 의지는 상당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것은 권력투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2년 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권력투쟁을 누구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국민하고 싸운다고요? 국민하고 싸워서 이기는 대통령. 권력자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힘을 누가 주었는데? 진짜 위험천만한 얘기죠. 위험천만. 뭐 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오래 있던 분으로서 그럴 수 있는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는 위험천만한 사고 방식이죠. 근데 지금 국면에서 사실은 이제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일단 뭐 탄핵이나 이런 거는 별건으로 치더라도 일단 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 규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 목소리가 여론이 한 65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특감을 하자는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 안에 설치를 해서 이 문제를 우선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충이 느껴지네요. 검하고 감의 차이인데 앞에 특자가 붙은 거 마찬가지고 이게 감과 검의 차이는 천단계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특감을 하자가 국민이 그 용납을 할까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심은 이미 안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하자고 그러긴 딱 하겠죠. 그러니까 그 절충으로 특감을 하자고 그런 것 같고 고충이 느껴지는데 그 특감을 하면 누가 특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곤란합니다. 아마도 그 특감 후보로 뭐 보낼 검찰 후배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제기된 의혹을 특감으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걸로 만족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분은 이제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네. 당시에 과거에도 보면 뭐 박근혜 정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가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진 극우적 행보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광복절 앞두고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가장 격하게 예, 이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변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변신인지 원래 생각인지 뭐 알도리가 없잖아요. 전에 얘기를 해본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뭐 전에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지 않았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소위 뉴라이트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얘기만 주로 들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 생각이 어땠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섣불리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는 걸 판단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고 보는데 이게 누구의 영향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대통령의 역사의식이나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저렇게 되면 민심을 얻을 도리가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뉴라이트라는 그 세력에 의존해서만 네. 대통령직을 수행할 겁니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상황 인식이 네. 크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상황 인식을 깨워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그런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고 예.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뭐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이 뭐 되는 분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뭐 무속이나 뭐 주술이나 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정무적인 판단이란 말을 사람들이 쉽게 하는데요. 예. 그렇게 쉬운 판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고 난관도 다 헤쳐가고 정치적 난관도 헤쳐가보고 뭐 이런 경험이 있어서 노련한 네. 사람이래야 가능한 것이지. 네. 이걸 무슨 이론적으로 내가 머리가 명석하니까 논리적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알려진 정무 감각, 정무 판단은 어떻다고 평가해야 저는 됩니까? 뭐 그 양반 말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네. 판단할 근거는 없는데 그 양반이 그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에 이렇게 언행이 알려진 게 일부 네. 있고 후보가 된 대통령 후보 된 다음에 언행이 일부 네. 알려진 게 있잖아요. 그거를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런다면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다. 그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다면 위험천만한 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정무 판단으로 이렇게 일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정권이 위험해지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이제 고상하고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이는데 네. 대통령은 이렇게 민심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그 노력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같으면 김건희 여사가 그걸 한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있어야 돼요. 참모 중에 누군가 있어야 되고. 참모 중에. 예. 근데 그거는 대통령이 그걸 용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저는 그 김영삼 대통령을 모셔봤잖아요. 네네.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게 가능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니까 네. 저희들 얘기를 막 액면 그대로 다 믿으시는 건 아니고 네. 또 그대로 반드시 다 실천하시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대통령의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 예. 근데 그런 참모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저만이 아니라. 네네. 예를 들면 박세희 수석 같은 분도 그런 노력을 했고 네. 저도 그런 노력을 하고 박수하고 저하고는 끊임없이 만나서 토론하면서 네.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두 사람이 번갈아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 번갈아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 김 대통령은 끝까지 말을 듣는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됐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김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박세희 수석이나 저 같은 사람의 그런 직언이 그 양반의 균형을 잡는 데 상당히 그래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 YS 대통령은 경청하시는. 예, 그 야당 생활을 오래 한 분이라 네. 해서 그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네. 그 생각이 있으셨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은 59분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말을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 1시간 회의하면 59분 자기가 혼자 얘기한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습관인데, 네. 아니 뭐 검찰에서는 뭐 이렇게 통했을지 모르죠. 네. 그죠? 오랜 검사 생활을 예, 통해서
뭐 검찰 내부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의 장이 말을 많이 하면 그거 못 써요. 예, 밑에 사람들 말을 많이 하게 하고 그걸 들어서 네. 자기 판단이 옳으면 검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사람이 다 얘기해보면 아사람이 할 얘기가 못해요 말을. 예, 그러면 우사람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교정이 안 되고. 네. 그건 조직의 장이 그러면 아주 위험한 거죠. 예. 근데 대통령은 어이구 국정의 최고 책임자 그러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네.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위험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론 조작이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명태균 씨가 작성한 그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캠프 안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것이고 본인들은 명태균 보고에 따라서 9.7%포인트가 앞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공개해 보니 0.73% 표차로 신승을 했더라. 이제 이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에서 네. 이제 당의 뭐 총재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 현실 정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한 사람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막 이 판단이 지배가 되는 거죠. 예.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현실 정치의 경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이 예. 네.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못 찾은 거죠. 그게 저는 치명적이었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 주변에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용산에 난 누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누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모를 정도면 국민 다수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금 누구신지 도대체 기억이 잘 안 나고. 정진석 비서실장. 아 정진석 씨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지도 잘 모르겠고 그 구조 자체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네.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가서 진언을 하는지 예. 건의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예. 그 대통령의 판단을 보면 이게 뭔가 민심이나 국가 나라 형편을 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예. 느낌 받을 때가 많은데 예, 참모들의 고충이 참 말 못할 고충이 하나둘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네. 그 일각에서는 이 얘기도 합니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서 잘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보수적 시각이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니 이제 다 그만둬라. 예, 그것이 맞겠다라고 근데 그만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새로 대통령을 뽑자는 거죠. 하야 또는 탄핵. 그 현실성이 있는 얘기도 해야지. 예, 뭐 현실성은 뭐 좀 뭐 탄핵은 뭐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 글쎄요, 벌써 뭐 탄핵 얘기가 뭐 공개적으로 나오고 그러던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 국민들이 의식 생각 속에 그 탄핵을 하니까 그 뒤에 등장한 리더십이 어땠어요? 그게 선뜻 마음이 안 내킨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 예. 이 불이 붙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야, 그 탄핵을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등장한 예? 권력이 이거 뭐 행편없었잖아. 예, 예? 예. 이렇게 판단하면 예, 그 탄핵을 선뜻 동의하려 그러겠어요? 결국 더 나쁜 사람 등장하면 어떡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 야, 이게 능사냐 이게 예, 뭐 네. 그렇게 머뭇거릴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 쓴 경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문재인의 등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한 개혁 성과를 실질로 보여줬더라면 뭐 그렇죠. 국민들로서는 그거 괜찮다라는 선택을 그럼요. 해볼 수 했겠죠. 있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형편이 없었다라고 네. 판단을 하는 어떤 그 중도 보수까지 예. 포괄하는 유권자들이 이거는 좀 뭐 네. 예, 뭐 쓰레기차 피하다가 또 뭐 글쎄, 이런 그러니까 경우로 그 쓴 경험 때문에 네. 선뜻 그거에 이렇게
동의하는 걸 주저할지도 모르죠.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네. 아,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운 국면이고 지금 드러나는 모든 이슈들 그리고 또 이제 명태균 씨가 계속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고 예. 공적 대화도 이제 공개할 방침인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애처간을 뽑으면 안 되겠습니까? 날 말로.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방침으로 나옵니다. 뭐 김건희 여사를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 어디 백담사로 보내라. 그리고 뭐 동아일보 사설에서 아니 칼럼에서는 아크로비스타로 보내버려라. 그 김건희 여사하고의 뭔가 좀 도려내기 전략 뭐 이런 표현을 여권에서 쓰던데요. 근데 그게 이상가족을 만들란 얘기인데 그건 좀 비인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김건희 여사가 예. 전에 약속하고도 안 지킨 건데 그렇죠. 대통령의 공적인 이야기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은 어떤 공적인 자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외국 여기 이제 외빈이 올 때 네. 또 추한 외국 대사가 오면 네. 취임장을 개정할 때 예. 부인이 반드시 들어와서 대통령 부인하고 인사를 하는 게 외교 관행이거든요. 관행. 예. 예. 뭐 그런 관행일 때는 네. 대통령 부인이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그거 말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예. 예, 일체로 예. 공적인 역할을 안 한다고 약속을 하고 지키면 뭐 국민이 또 한번 뭐 이렇게 좀 두고 보자고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미 그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를 했고요. 대통령을 네. 향해서 면담을 그게 통해서 뭐였죠? 3대 요구가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네, 중단.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그 소위 얘기하는 뭐 7간신, 8간신으로 알려진 예, 대통령실에 있는 김건희 여사 라인의 예, 정리. 예. 네. 뭐 그걸 일종의 이제 뭐 저 대통령실의 어떤 그 인적 쇄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도처의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뭐 적극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해명. 요 세 가지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다 거절했습니다. 아, 그 한동훈 여당 대표가 세 가지를 대통령한테 요구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김건희 여사 관련이네. 세 가지. 세 가지 다인가? 네, 세 가지가 다 싹 다 김건희 여사 관련이고. 그럼 이 나라는 누가 지배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히 무슨 김건희의 나라처럼 된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지금 국민적 수치예요. 예. 아, 대한민국 헌법 1조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란데 뭐 이런 민주공화국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건 위헌입니다. 위헌 진짜 제가 보기엔. 예, 이 위헌적 상황인 거예요, 이거 진짜. 네. 근데 윤 대통령이 법을 공부하는 분인데, 야 그렇게 생각이 없나?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예. 정말 뭔가 평상시에 오랜 세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체질적으로 이제 그 부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공사 생활, 네. 무릎 막론하고 네. 오랜 세월 그게 어떤 습관처럼 된 건지 네. 그렇지 않고서 전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인이 있을 자리와 그렇지 않을 자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선배들 만나서 선배님 제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처지길래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3대 요구를 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뭐 알아누웠다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서 실제로 알아누운 줄 알았는데 바로 폴란드 대통령 오니까 사흘 만에 공개 행보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실 공개 활동을 중단할 뜻도 의지도 없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장관님 말씀 주신 대로 위헌적 상황이고요. 사실상 김건희의 나라다라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이거 갈 때까지 가봐야죠, 저쪽에서. 이 상황이면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면 내년 봄이 중대한 이제 이 정권이 기로에 설 때가 올 거라고 보는데 겨울을 나면서요. 예,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 벌어지면 예, 우리 항상 봄이 정치적 위기가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겨울을 난다고 치면 국민적 분노가 어떤 임계점에 가는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년 봄일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될 텐데 지금 용산 분위기 봐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잖아요. 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예. 걱정이에요, 저는. 진짜 그 저 4.19도 그랬고요. 네, 5.18도 다 그렇고요. 위기예요, 60도 그렇고요. 네. 그래요, 다. 네, 3.1 운동도 그렇고요. 우리는 항상 봄에 격변을 네, 맞이했고 항쟁적 상황을 늘 봄에 예,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6.25 전쟁도 봄이네요. 아이고야. 장관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87년 체제 이후에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11월 4일 예정된 시정연설 이조차도 불참 가능성. 그러니까 의회를 대한민국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무시하는 아주 공식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죠. 그걸 저는 위헌이라고 보는 거예요. 헌법을 보십시오. 네. 보면 대통령이나 행정부보다 국회가 앞에 나와요. 입법부가 우선이에요. 의회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당연한 상식이죠. 이게 헌법도 의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법을 공부한 분이고 검찰의 총장. 네, 총장을 오래 지낸 분이 헌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양반이 법을 어떻게 공부했길래 저러냐.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다 헌법기관이라 그러잖아요. 네. 저건 말이 안 돼요.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까지 하고 대통령 취임한 분이 헌법을 저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좀 그런 답답증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문제적 상황이다라는 것은 보수지들도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매일 날마다 비판 사설을 쓰고 있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 조중동 사설을 보면 민주당 성명서 읽는 기분이다. 그래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세게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별로 안 듣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위험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쓰면 뭐 말도 좀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지경입니다. 모르겠네요. 그 양반이 그 검찰에 계시는 동안에 네. 워낙 칭찬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그런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가 좀 힘을 합쳐서 대응하는 것은 좋은 해법이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조만간 만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무슨 현실적인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나요? 글쎄요.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지금 여당 안에서 그죠? 그 대표로서 위상이 확립됐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네. 이른바 친윤 세력이라는 세력도 이렇게 좁지 않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오히려 친한이라고 분리되는 분들보다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 현실에 그런 어려움이 아직은 있죠. 네. 있으나 나름대로 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같을 수가 없고 같아서도 안 되고 네. 대통령 임기 끝나면 나갈 뿐이지만 당은 존립을 해야 돼. 계속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하는 걸 고깝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 줘야지. 이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30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로 하시지. 저요? 예. 점심은 묻어 먹는 거죠. 예? 점심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점심을 사시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예, 제가 뭐 거절할 이유가 뭐 있어요? 지난번에 안에도 한번 예.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때는 이재명 대표하고 주로 어떤 내용들을 나누셨습니까?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얘기 나눈 것 같지 않은데요. 그게 무슨 중대한 걸 얘기하거나 뭐 의논할 기스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 주고 받는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 먼저 만나고 이상돈 교수 만났죠. 그런 분들은 거의 현역 같은 분들이니까 현실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실지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왜 저를 굳이 점심을 사시겠다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상식적인 얘기 뭐 하다 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재명 대표 만나면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그걸 여기서 해버리면 어떡해요? 예고편만 좀 띄워주십시오. 예고편은 김세서 안 돼요. 김세서 안 돼요. 김세서 안 돼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어요?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정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도 제대로 된 채비가 좀 필요한 국면. 물론이죠.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20%대 초반이에요. 네. 지난번에 20%가 내려갔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건 대통령 리더십이 거의 이제 위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예. 당의 지지도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의 그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신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이 11월 달인가? 11월 15일에 네. 선거법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그 1심 선고가 있는데 네. 민주당 쪽 저희들이 취재해 보면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무죄가 나온대요? 예. 오, 그게 무죄가 될 수 있나? 선거법은 아, 그렇다고. 그런가요? 예. 그러면 뭐 민주당이나 이 대표로서는 뭐 굉장히 다행스러운 예, 예, 일이겠네요. 예. 네. 물론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아무도 없지만 장담할 수 없는 민주당은 거네요. 뭘 하든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무죄가 되면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이제 확고해지는 네. 거겠죠. 예. 네. 지금 뭐 민주당 다른 대안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구나. 네. 그럼 게임의 양상이 달라지겠네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아니 모르죠, 이제 그건 해봐야죠. 아니 근데 그 전략을 워낙 오래 하셨고 사실 아. 뭐 보수의 책사로 대한민국 정치의 한 복판에서 그게 언론이 그 잘못된 별명을 붙여가지고 제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그걸 붙여주는 바람에 그게 그만 제가 별명처럼 돼버렸는데 네. 저는 책략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제 지론인데 네.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책략을 네. 썼죠. 그때는 뭐 국민이 주인이 아니던 시절은 좋다는 거죠. 지금 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 예. 국민을 상대로 책략을 써요? 그럼 국민이 한 번 속을지 모르지 두 번 속겠어요? 그럼 그 자체가 도덕적이 아니라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책략을 쓰면 안 되고 정직한 지혜를 써야지. 정직한 지혜. 국민을 설득을 하는 노력을 해야죠. 예. 국민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책략이라는 누구 속이는 거잖아요. 예. 그거 안 돼요. 그 윤석열 정부는 정직한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너무 정직한 거 아닌가? 너무 다 보여주는. 몸 비천을 다 드러내는 걸 보면 너무 정직한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최근에 외교안보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특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네.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한반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하는 건 그렇게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겠죠. 네. 예. 그 미국도 살상무기를 지금 지원하나요? 뭐 공개적으로는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서적으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이해하는데 네. 국가 정책적으로 거기다가 전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북한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따라할 데가 없어 북한을 따라합니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영만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서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심사숙고해서 네.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일인데 네. 너무 북한이 보내니까 우리도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도 또 좋은 참모들이 계시니까 네. 현명하게 판단하겠죠. 그런 기대를 좀 해보시는 네, 걸로 네.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한동훈 대표가 이제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여당 대표가 지금 단계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런 대로 잘 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예, 윤 대통령을 몹시 괘씸하게 보는 모양인데 네, 여당 대표의 생각이 대통령하고 같을 수 없고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예, 대통령 임기 채우고 나갈 사람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계속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네, 지금 저렇게 지지도가 형편없는 대통령을 무조건 따라가다가 예, 당이 망할 일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내 친년들이 뭐라고 해도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균형을 잘 잡으려고 애쓴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노력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이 정도 되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 요구
언젠가는 그런 시점이 올지 모르죠. 네. 윤 대통령의 태도나 네. 국정 수행하는 자세가 전혀 안 바뀌면 네.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마지막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국면이 머지않아 올 걸요. 머지않아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대통령 탈당해라. 네, 그럼요. 예. 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 당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치를 해야 되고 네.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네. 민심이 떠난 대통령을 의지해서 갈라 그러겠어요? 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양반들이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노력을 해야지. 네. 무조건 너희 나 따라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이 왜 대통령을 추종을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저런다고 보수가 몰락하지 않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 윤승민 대표 너무 윤석열 대통령의 보수에서 그렇게 지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예. 그럼 보수 유권자들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상태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못 하고 있다. 아이고, 대구마저도 그걸 만족스러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정신 박힌 사람 치고. 제정신이면 네. 예. 만족 못한다. 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수는 그럼 몰락하지 않고 윤 대통령 때문에 윤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보수가 몰락할 일은 없죠. 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위대한 분은 아니니까. 그 이따 그냥 가는 사람인가요? 그럼요. 예, 그냥 그냥 임기 채우고 잘해줬으면 저 좋았을 텐데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보수를 해서도 그랬을 텐데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지금. 예. 그렇다고 저게 뭐 대한민국 보수 전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유승민 대표가 이렇게까지 세게 발언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 때문일까요? 뭐 현실 정치인이니까 네. 본인의 정치적 뭐 이해관계나 뭐 위상 같은 걸 고려 안 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저하고는 다르니까. 네. 저는 정치에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마음대로 말을 막 하지만은 예. 유승민 전 대표쯤 되면 말을 정교하게 예. 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계산된 발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네.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사실은 사실 사실 포션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내용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이게 좀 협회하고 좀 근데 그런가? 그동안 네. 보수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해왔던 세력이 있어요. 네, 지배 세력. 그 세력이 말하자면 이제 국민들한테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세력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보수의 위기가 온 거라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 사실 다시 좀 복귀해 보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대한민국 보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죠. 그리고 반성도 성찰도 없었던 거다. 그게 이제 한국 보수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정말 크게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과제죠. 보수라는 건 끊임없이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솔잎을 늘 바꿔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수의 원조가 한 얘기예요, 영국에. 네. 소나무가 늘 푸른 거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바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보수는 쇄신 안 하는 게 보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자연의 섭리로 도태된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예. 끊임없이 예. 변신해야지 시대에 맞춰서.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도태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막 공멸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뭐 한국 보수가 다 예.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보수에 정말 고민 많이 하는 좋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나서는 걸 싫어해서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표면에 나서서 행세하는 그분들만이 예. 한국 보수의 전부라고 보시지는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하락하고 네. 있고 그러나 별로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그동안 우리 사회 어르신으로서 또 이러저러한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어서 저희가 장관님 모시고 좀 길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아, 제가 그럴 만한 식견이 있네. 아, 왜 그러십니까?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권이나 뭐 또는 이재명 대표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부질없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